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나와 친구들은 중국에서 4박 5일 동안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했다. 안양시 청소년 임시정부 루트 역사 탐방단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과거 100년을 통해 미래 100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가슴 벅찼던 순간. 지금부터 그 시간을 함께하려 한다.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평소 같으면 잠잘 시간이었지만 나는 안양시청으로 향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늦는 친구가 있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모두 제 시간에 도착. 중국 여행이라는 설렘 때문인지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름? 안서진 남윤영. 상담복지센터? 네. 저기 평촌 친구예요? 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잠이 좀 안 왔어요. 그래요?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지금 완전 하이 텐션이라 지금 춤도 출 수 있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네. 내가 이런 위대한 순간에 같이 하는구나 이러면서. 어제 잠 좀 잤어요? 네, 잘 잤습니다. 그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 뭐라고 하셨어요? 좀 멀리 가는 여행이라서 좀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 그래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역사 탐방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멀리 떠나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조금 긴장됐다. 예, 우리 안양의 청소년들이 아마 우리 질구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일궈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상해 임시정부 또 우리 선열들께서 정말 숨어 지내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외쳤던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아마 현장 학습뿐이 아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안양 청소년들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10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우리는 중국으로 떠났다. 이번 탐방 여정은 상해, 항주, 가흥, 남경이다. 우리는 상해의 과거, 현재, 미래가 숨쉬는 외탄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임시정부 당시 독립투사들이 도착했던 선착장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본거지이다. 우리나라 강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거 중국 쪽으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망명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꿈을 품고 여기로 도착하신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중국 안동현에서 일용향행 배를 타고 어렵게 상해로 탈출했다고 한다. 이때 15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했다. 지금 현재 그 위치나 그건 정확하게 어딘지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이 일대는 지금 공원으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황포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외탄 선착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른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홍구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대전환을 맞이한 윤봉길 의사 의거 장소이다. 약 80년 전 25 청년 윤봉길은 이곳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들을 몰살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은 윤봉길의 행동을 극찬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感动了中国的中华民族了，反抗这个日本军国主义了，因为日本人民还是我们友好的。 채소 장사를 하며 김구를 만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고 폭탄 의거까지 계획했던 윤봉길 의사. 나는 국사 교과서에서 봤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며 청년 영웅 윤봉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안양시 청소년 역사탐방단은 윤봉길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보았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저희도 윤봉길 의사님과 같이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가능했던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한 곳이다. 되게 임시정부 청사라서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간소하고 저 좁은 데서 사람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너무 되게 열심히 해주셨던 독립운동가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끈 백범 김구 선생님은 과감한 항일운동으로 당시 6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좀 더 특별한 장소를 향했다. 이곳은 상해의 융안백화점인데 임시의정원과 임정요인이 1921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진을 촬영한 뜻깊은 장소라고 한다. 이 장면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1921년에 이렇게 찍었던 곳에 재현을 하는 곳입니다.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태극기를 꺼냈다. 중국 상해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상해 융안백화점을 여행한다면 이곳 옥상에서 꼭 기념 촬영을 해보길 추천한다. 여기 사진 찍었던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태극기도 2개 같이 하고 똑같이 사진 찍으니까 되게 옛날 그때로 같이 들어간 것 같고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시정부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은 만국 공묘로 향했다. 이곳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 묻힌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잠든 땅이다. 총 몇 분? 14분이 여기 계셨다가 12분은 이제 확인을 해서 국내로 다 돌아가셨고 2분이 여기 계시는 것 같대. 근데 그것도 영어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게 한국 사람 이름 같다라고 네. 하는 거지. 아까 명백하게 버스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지. 맞아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근데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 이곳에 묻힌 애국지사들의 유해는 대부분 대한민국 품에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2분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안양시 청소년 역사탐방단이 상해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는 상해 사범대에 위치한 위안부 역사박물관이다. 전쟁 당시 일본군은 여러 곳에 위안소를 설치했는데 상해에도 많았다고 한다. 이번 역사탐방에 참여한 학생이 대부분 여학생이어서 그런지 위안부 할머님들의 모습에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관람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으로 이제 위안부로 끌려와서 중국에서 이제 위안부로 계셨었고 지금 여기 사진에 임신하고 있는 여자분 보이시죠? 그쵸? 이분이 이 박용심 할머니의 예전에 위안부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전시관 밖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돼 있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상도 눈에 띄었다. 就是感想他们造他这个2个的像造的蛮好的，这也是一个从前的纪念，你说是吧？对对对对对。就这个下一代都能纪念他的这个那个时间的故事。 한중 평화의 소녀상은 화성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고 하는데 우리를 상징하는 빈 의자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은 이제 상해에서 항저우로 이어진다. 일본의 계속된 감시와 탄압으로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 청사를 계속 옮겨야 했다.
윤봉길 의사의 4.29 의거 이후 항해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옮기게 된다. 역시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글씨가 선명한 항저우 임시정부 기념관. 당시 규모는 작았지만 중국의 지원과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며 임시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한다. 32년에 이곳으로 항저우로 임시정부가 이전을 하고 한 35년 11월 정도까지 항저우에서 임시정부 청사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기는 끊임없이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침략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이 존립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위협을 받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항저우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표적인 독립운동 정당인 한국독립당 사무소 터가 있다. 이곳은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오봉리다. 또 하나의 임시정부 청사는 여관이었는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다고 한다. 역사적 장소들이 그 모습은 바뀌어도 우리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항저우에서의 시간이었다. 그분들이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좀 감동 많이 받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좀 제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우리는 상해와 항저우의 중간 지점인 중국의 소도시 가흥으로 향했다. 탐방 중간중간 버스 안에서도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의 역사가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저보성 선생과 관계되는 여러 곳들입니다. 뭐 집안 아들의 뭐 별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저보성 선생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 독립유공자로도 건국 훈장도 받으신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런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흥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비밀리에 제공한 피신처가 많았다.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숨죽인 채 은신하며 지냈다고 한다. 김구 선생님은 가흥의 애국지사인 중국인 저보성의 도움으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저보성의 가족은 5년 동안이나 김구 선생님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피난처로 활용됐던 집이었던 만큼 이 집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미로처럼 좁은 통로와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창문을 통해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빨래의 색을 보고 안전과 위험을 감지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마룻바닥에 비상탈출구가 뚫려 있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구 선생님의 피신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사다리도 준비돼 있었는데 너무나도 좁고 위험해 보이는 통로를 지나 호숫가로 재빨리 피신해야 했던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김구 선생님은 호숫가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뱃사공 주애보가 외로운 피난길의 조력자가 돼주었다고 한다. 여자 뱃사공분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전에도 책을 읽으면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운동가셨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피신할 무렵 선생님의 피난처와 가까운 곳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난처인 일휘교 17호 건물이 있었다. 한국인을 숨기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냈을 애국지사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계단도 가파르고 힘들게 사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가족들이었다면 되게 원망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마음 안 가지고 되게 열심히 돕았던 것 같아서 되게 감동이. 일정 내내 맑은 날이었는데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오는 하늘을 보고 있자니 조국을 잃은 슬픔에 눈물밤을 지새우셨을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났다. 우리는 계속 김구 선생님의 피난처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가항에서 피신 중인 김구 선생님이 일제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시 피해 있었던 곳인 제청별서로 가는 길. 우리는 잠시 들리는 길이지만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을까. 남북호에 위치해 있는 제청별서는 저보상의 며느리인 주가예의 친정이라고 한다. 金九先生呢，他是韩国的开国元勋，在韩国的地位呢，相当于我们中国的孙中山。因为1932年的时候，他在上海的虹口墓园策划一个爆炸事件，被日本人追杀，最后辗转到嘉兴我们南北部本地来避难的。 주가예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구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지켜내기 위한 중국인의 헌신이 정말 놀랍고 고마웠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치를 통해 그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오랜 피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김구 선생님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제청별서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특히 제청별서 뒷뜰에는 김구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김신 선생님이 남긴 명언이 자리한 곳으로 유명하다. 중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6개월 동안 편히 쉬셨다 했는데 둘러보니까 정말 경치도 되게 좋고 여기서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중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중국과 계속 막 이런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때는 더 좋은 관계가 지금보다는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5일간의 역사 탐방, 그 마지막 장소를 향해 출발한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마지막 장소인 남경의 첫 번째 역사 탐방 장소는 남경대학살 기념관이다.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비극의 역사가 자행된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벌인 끔찍한 만행의 현장이 기록돼 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잠시 국학꽃을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희생되었던 남경대학살. 기념관에서는 그들을 애도하는 전시물들이 많았는데 둘러보면서 잔인한 전쟁의 흔적에 말문이 막혔다. 한자 한번 볼까요? 한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도살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남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전시물들을 관람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유심히 살펴보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골이 전시돼 있었다. 유골이 발견돼 이곳에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실제로 그냥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다가 그대로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념관을 통해 남경대학살을 간접적으로 남아 느낄 수 있는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일본군의 참혹함과 그 중국 사람들의 비참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았어요. 크게 구멍 뚫려 있고 거기에 막 유골들이 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되게
그 피해자들의 그런 거 뜻하는 것 같아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일제의 만행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경을 함락을 하고 일본 측에서는 대대적으로 남경을 함락했다라고 이제 선전 광고를 하면서 거의 중국을 다 식민지로 만든 것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역사적 사건이었었고요. 우리는 남경에서 또 하나의 슬픈 역사를 마주했다. 리제항 위안소 유적 진열관이다. 상해 사범대에서도 위안부 기념관을 봤던 우리는 위안부들이 생활했던 위안소를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오는 것을 느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조그만 방 하나하나가 위안부들이 그 방 안에서 이제 이 억지로 남자들을 받았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고요. 근데 최근까지도 여기에 사람들이 주거하던 아파트로 쓰였다고 해요. 특히 이곳은 지금은 고인이 된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으로 기념관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를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여기가 굉장히 남경 시내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여기를 따로 개발하지 않고 이 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이유가 박영심 할머니의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되게 말이 많았대요.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가 다른 걸로 발전되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 나왔었대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할머니는 일본 순사에 끌려가 이곳 남경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에서 할머니는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위안소 옆에는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전시품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눈물. 절대 멈추지 않는 이 눈물은 한 맺힌 통곡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그 동상이 너무 생생해서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정말 닦아도 계속 나와서 너무 슬펐어요. 할머님이 이제 타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련을 견디고 근데 이제 동상이 막 계속 눈물이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닦아줄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우리는 안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이번 임시정부 루트에 참여했다. 낯선 환경, 낯선 친구들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걱정들보다 더 큰 감동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어떻게 임시정부가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좋았고 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딱딱 맞춰가는 느낌이 들었고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자유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꼈고 저도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서도 저희 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천진난만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 역사 탐방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겠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함께 체험을 하니까 학생들의 그 순간순간에는 눈빛이 역시 틀려지고 어떤 그 결의에 찬 모습을 지켜봐서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함께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다.